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동아리 친구 5명이 여행을 갔습니다. 행선지는 규슈였습니다. 멤버 중 하나인 K가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아버지의 크루저를 전세내 바다로 나가자는 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호화 크루저, 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함께 봐서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당일은 쾌청했고 머리 위로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즉시 부두에서 크루저에 올라타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일단 캔맥주로 건배했습니다. 그 뒤에는 음악을 틀고 미친 듯 춤을 추고 어떤 녀석들은 뱃머리에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어떤 녀석들은 연인끼리 몰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정인데다 여자에 대한 것을 모르는 나는 짝사랑 중인 여자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맥주만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타를 맡고 있던 K가 갑자기 "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득한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배가 오고 있어. 에? 모두 술렁대며 갑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K의 주장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신기루처럼 안개가 낀 저편 물 위에 떠있는 것은 이상한 모양의 배였습니다. 저건 뭐야? 이상하잖아. 한가운데 도리가 붙어 있어. 좀 귀엽지 않아? 여자애들이 깍깍대는 옆에서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리이는 신의 영역과의 경계, 저승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가보자고. 기다려.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한번 정하자 K는 억지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크루저에 타 있는 이상 내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K는 성질이 급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했다간 최악의 경우 바다로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K 말을 듣고 큰 도리 장식이 달린 배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모양이다. 출입구가 보이질 않아. 그리고 선원들은 어디 있는 거야? 보기에는 지붕이 있는 놀이배에 가깝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는 문이 없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상함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다른 멤버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돌아가자. 너무 이상해. 유령선이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주받아. 시끄러워. 알로하 셔츠 옷깃을 잡아당기는 여자애를 뿌리치고 K는 도전적으로 단언했습니다. 재밌잖아. 담력 시험 해보자고. 생각해보면 이때 억지로라도 멈추게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후회한데도 소 잃고 외양간이지만 말입니다. 지붕이 있는 배에 아슬아슬할 때까지 다가가 크루저를 멈춘 K가 간단히 가장자리를 넘어 옮겨갑니다. 기다려. 돌아와. 말로만 말리는 우리를 돌아보던 K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도리이를 통통 두드리더니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팡팡 마구 때립니다. 낡았어. 유령선이라도 이해하겠네. 그만두라고. 그러다 벌받아. 참지 못해 소리친 나를 어이가 없다는 듯 한번 쳐다보더니 K가 도리이 기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벌 내릴 수 있다면 해보시지. 다음 순간 그렇게 막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잠잠하던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웅크립니다.
K는 당황한 듯 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온 소리는 불경이었습니다. 배의 가운데에 있는 창고에서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타고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출입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가능성에 관한 대답은 너무 무서워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 K! 내가 손을 뻗으면서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K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가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장난치나 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K는 도리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에는 결계가 쳐져 있었던 겁니다. 살려줘!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간청하는 K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양손을 쭉 뻗은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해도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배는 흔들흔들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 머물러 있다간 모두가 말려들고 맙니다. K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안해! 뻗었던 손을 다시 가져오자 K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K를 태운 배는 저절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는 낮은 독경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떠나가는 배를 보던 내가 봤던 것은 파도 사이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나무 조각과 너덜너덜하게 다른 승복을 두른 해골물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굵은 염주를 두른 것, 참선을 한 채 합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가 승려들의 해골이었습니다. K를 버리고 크루저 안으로 뛰어든 우리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죽어라 버텼습니다. 도대체 저 해골들은 무언가? 귀신인가? 배가 파도에 부딪혀 기울어질 때마다 맥주의 빈 깡통들이 이쪽으로 대굴대굴, 저쪽으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에게 구조될 즈음에는 완전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크루저는 조수에 밀려 항구에서 수십 킬로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K의 사체가 떠오른 건 일주일 후입니다. 물에 불어 검푸르게 부풀어 오른 시신에는 따개비가 기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어서 취해서 바다에 떨어진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K의 유족은 장례식에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보타락도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헤이안 시대 후기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행해졌던 풍습으로 한 달째 식량과 물을 실은 집 모양의 배에 승려를 실어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승려는 출입구도 없는 창고에 갇힙니다. 즉,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불법을 위해서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책에 실려있던 배의 일러스트는 당시 우리가 보았던 배와 세세한 부분까지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만약 바다 건너에 관음보살이 산다는 보타락을 꿈꾸며 흘러가다 거기에 닿지 못하고 바다의 녹조로 흩어져 버린 승려들이 갑판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젊은이들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승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증오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나는 바다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바닷가 도로를 차로 달리는 것도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타락을 향하는 배와 마주치게 된다면 이번에 끌려가는 것은 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 K가 꿈에 나와서 나를 탓합니다.
어째서 내 손을 뗐어? 왜 배신했어? 하지만 K는 돌 위에서 내 쪽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K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돌 위 안에 봉인되었던 것을 말입니다.